안녕하십니까?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모두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의 두 번째 글, 사람을 다루는 비결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비결.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당신이 어떤 사람의 옆구리에 총을 들이대고 손목시계를 빼앗을 수는 있다.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며 겁을 줘서 적어도 당신이 보는 앞에서는 직원들이 협조하도록 만들 수 있다. 회초리를 들거나 화를 내므로써 아이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법들은 꼭 원치 않는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성적인 욕망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 동기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강한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 책에서 여러 번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욕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자녀들의 행복.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상의 욕구들은 대부분 충족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음식이나 잠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강하고 절실하지만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말이다. 프로이트는 이를 위대해지려는 욕망이라고 불렀고, 듀이의 표현으로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다. 링컨은 언젠가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 한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그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소망 혹은 욕구, 바람이라는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는 인정받기를 바라는 갈망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 이러한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장의사조차도 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주 외곽에 있는 농장에서 자랐다. 그때 아버지는 좋은 품종의 두록저지 종의 돼지와 혈통 있는 해리퍼드 종의 소를 키웠다. 우리는 중서부 지역 각지의 시골 행사와 가축쇼에 우리 돼지들과 소를 참가시켜 최우수 점수를 받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때 1등상으로 받은 파란 리본들을 하얀 모슬린 천에 핀으로 꽂아놓고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집으로 올 때면 그 긴 모슬린 천을 꺼내 자랑하곤 했다. 파란색 리본들을 보여주는 동안 아버지는 한쪽 끝을 잡고 나는 다른 쪽 끝을 잡고 있었다. 돼지들은 자기들이 받은 파란색 리본에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는 그 상들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 선조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없었다면 문명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런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동물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무지하고 가난에 시달렸던 식료품점 점원은 집안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통 밑바닥에서 발견할 법률 서적을 공부하게 되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식료품점 점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찰스 디킨슨이 불멸의 소설을 쓰게 만든 것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이었다. 19세기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경이 위대한 석조 건축물을 만들고 록펠러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만든 것도 이 욕망이었다. 또한 당신의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이 필요 이상의 큰 저택을 짓는 것도, 사람들이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새 차를 몰고 똑똑한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이 욕망 때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욕망 때문에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 활동에 가담한다. 뉴욕주의 경찰국장을 지냈던 E.P. 멀루니에 따르면 어린 범죄자는 보통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체포된 후에 자신을 영웅처럼 보도한 소름 끼치는 신문을 가장 먼저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명 스포츠 선수, 영화나 TV 스타, 정치인들의 사진과 함께 실려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앞으로 있을 유쾌하지 않은 수감 생활 따위는
먼 세상의 일처럼 생각한다. 당신이 어떤 경우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이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존 록펠러는 자신이 본 적도 없고 또 볼 일도 없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중국 북경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는 데 돈을 기부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반면 딜린저는 노상 강도, 은행 터리범,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FBI 요원이 추격하고 있을 때 그는 미네소타의 농가로 쳐들어가서 내가 딜린저다 라고 외쳤다. 그는 자신이 공공의 적 1호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그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내가 딜린저란 말이야 라고 자랑스레 말했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는 점이다. 유명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 했던 재미있는 예들이 역사 곳곳에 가득하다. 조지 워싱턴조차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길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탐냈다. 제정 러시아 시대의 왕후이자 여제인 예카테리나 2세는 황제 폐하께라고 쓰여 있지 않은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았다. 또한 영부인 시절의 링컨 여사는 백악관에서 당시 미 연방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감히 내가 앉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앉다니 라고 사나운 암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린 적이 있다. 1928년 버드 제독이 남극 탐험에 나설 때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빙하 산맥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에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파리라는 도시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야심을 품기도 했다.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조차도 자기 가문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려 했다.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끌어서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려고 기꺼이 스스로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맥키니 부인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남편이 중요한 국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자신을 위해 몇 시간씩 침대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잠을 재워줄 것을 강요했다. 또 그녀는 자신이 치과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 남편이 자기 옆에 있도록 하는 등 관심받고 싶은 자신의 강렬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헤이와의 약속 때문에 그녀를 치과에 혼자 남겨두고 가자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설가인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똑똑하고 활달했던 젊은 여성이 인정받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환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어느 날 이 여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도 나이 문제였겠죠.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앞으로 외롭게 지내야 할 날들이 많았고, 그녀가 기대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녀가 자리에 누워버렸고 어머니는 그녀를 돌봐주느라
먹을 것을 들고 10년 동안 3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간병에 지쳐 쓰러지더니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몇 주 동안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들은 냉정한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거부당하면 망상의 세계에서라도 인정받기 위해 실제로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모든 질병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망상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무도 이런 포괄적인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매독 같은 특정 질병이 뇌세포를 망가뜨려 망상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모든 정신질환의 절반 정도는 뇌 조직 장애, 알코올, 약물, 그리고 외상과 같은 물리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오싹하게도 미친 사람들의 나머지 절반은 그들의 뇌세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사후의 부검을 통해 뇌 조직을 최고의 성능 현미경으로 관찰해 봐도 이들의 뇌 조직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미쳤을까? 나는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 중 한 곳의 원장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와 학위를 받은 그 의사는 나에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미친 사람들 중 대다수는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망상 속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고 난 후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재 제 환자 중에 결혼 생활에 실패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원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모든 희망이 날아가 버렸죠.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이 밥 먹는 것조차 거부하고 위층에 있는 남편의 방에 식사를 가져오라고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녀는 아이들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쳐버렸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결혼 전 이름을 다시 사용했죠. 현재 그녀는 자신이 영국 귀족과 결혼했다고 믿고 자신을 레이디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일 밤 새 아기를 낳았다고 상상합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 인생에서는 그녀의 꿈을 실은 배가 현실이라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지만 따뜻하고 환상적인 망상의 섬에서는 그녀의 꿈을 실은 범선들이 돛대 사이로 들려오는 바람의 노래에 돛을 휘날리며 순항하고 있다. 비극적이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여 제가 그녀의 정신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너무도 갈망한 나머지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면 사람들을 솔직하게 칭찬하면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찰스 슈왑은 소득세도 없고 주급으로 잘 받으면 $50를 받던 시절에
미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39살밖에 되지 않았던 1921년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채용되어 US 스틸의 초대 사장이 되었다. 왜 앤드류 카네기는 찰스 슈왑에게 연봉 100만 달러, 즉 하루에 3,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을까?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 슈왑이 천재였기 때문에?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철강 생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찰스 슈왑은 자기 밑의 직원들이 자신보다 철강 생산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내게 말했다. 슈왑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그 비밀을 그의 표현대로 옮겨놓고자 한다. 그 비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동판에 새겨넣어 미국의 모든 가정, 학교, 가게, 사무실에 걸어놓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라틴어 동사의 활용이나 브라질의 연 강수량을 외우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비결을 제대로 지키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통째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능력은 직원들의 안에 열정을 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훌륭한 자산이고 그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상급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처럼 의욕을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격려가 사람을 일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칭찬하려 하고 단점 찾아내기를 싫어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저는 열렬히 찬성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슈왑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정확히 반대로 한다. 그들은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슈왑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평생 세계 여러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넓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정받기보다 비판을 받을 때 일을 더 잘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앤드류 카네기가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카네기는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그의 동료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에서조차 동료들을 칭찬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자기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알았던 사람, 이곳에 잠들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은 존 디 록펠러가 사람들을 다루는 데 성공한 비결이기도 했다. 한 번은 그의 파트너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T. 베드포드가 남미 지역에 잘못 투자해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 록펠러가 베드포드를 비난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록펠러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았기에 그 일을
덮어주었다. 대신 자신이 투자한 돈의 60%는 베드포드가 회수한 것을 칭찬해 주었다. 노펠러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훌륭하군. 우리가 항상 신처럼 잘할 수는 없는 거지. 플로렌즈 지그펠드는 눈부신 브로드웨이를 만든 가장 훌륭한 제작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범한 소녀를 스타로 만드는 뛰어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아무도 다시 쳐다볼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소녀를 뽑아 무대 위에서 신비롭고 유혹적이며 화려한 미의 화신으로 탈바꿈시켰다. 지그펠드는 칭찬과 자신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배우들은 그의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는 $30에 불과하던 코러스 거래 주급을 $175로 올려주었다. 그리고 개막 첫날 밤 배우들에게 축하 전보를 보냈고 쇼에 참여한 모든 코러스걸에게 값비싼 장미꽃을 선사했다. 나는 한때 단식 유행에 휩쓸려 6일 밤낮을 먹지 않았던 적이 있다. 별로 힘들지는 않았다. 둘째 날 저녁보다 여섯째 날 저녁에 오히려 배가 덜 고팠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6일 동안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런데도 그들이 음식만큼 갈망하는 따뜻한 칭찬을 6일이나 6주, 때로는 6년 동안이나 해주지 않는다. 비엔나에서의 재회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당대 최고의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격려의 말이다. 우리는 아이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원들의 육체에 영양분을 주지만 그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구운 쇠고기와 감자를 주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서 몇 년 동안 샛별처럼 빛날 따뜻한 칭찬의 말을 해주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지금쯤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뻔한 이야기나 하다니 결국 아첨하란 말 아니야? 나도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 적어도 똑똑한 사람에게는 말이야. 물론 아부는 어느 정도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아부는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하고 또 실제로 되게 실패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너무나 원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이 풀이든 지렁이든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삼켜버리듯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결혼 전적이 화려한 MD바니 형제가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왕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어떻게 두 명의 미인과 유명 배우들, 세계적인 성악 가수, 그리고 유명한 저가 상품 체인점을 가진 백만장자 바버라 헐튼 같은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들은 어떻게 했던 것일까? 유명한 여성 기자 아델라 로저 세인트 존이 쓴 리버티지의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MD바니 형제가 이렇게 여자들에게 매력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였다.
위대한 예술가이자 사교계에 정통하고 남자들을 잘 이해하는 여성인 폴라 네그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부하는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더군요. 아부하는 기술은 요즘처럼 현실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시대에는 거의 사라진 기술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자들이 MD 바니에게 끌리는 매력임이 확실해요.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에게도 아부는 약했다. 당시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도 여왕을 대면할 때면 과장하며 아부를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칭찬으로 도배를 했지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거대한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총리 중에 가장 기품있고 능숙하며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방식을 활용하는 데 천재였다. 그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꼭 당신이나 나에게도 효과적이란 법은 없다. 멀리 보면 아부는 당신에게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치게 될 것이다. 아부는 위조화폐처럼 가짜고 다른 사람에게 건넸을 경우 결국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럼 칭찬과 아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칭찬은 진정성이 있고 아부는 그렇지 않다. 칭찬은 마음에서 나오고 아부는 입에서 나온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고 아부는 이기적이다. 칭찬은 어디서나 존중받는 것이고 아부는 어디서나 지탄받는 것이다. 나는 최근에 멕시코시티의 차플테펙 왕궁에서 멕시코의 영웅인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보았다. 그 흉상에는 오브레곤 장군의 철학이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 마라. 당신에게 아부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라. 아니다. 나는 아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삶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삶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자신의 서재 벽면에 6개의 격언을 걸어두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싸구려 칭찬을 하는 법도 받는 법도 배우지 말라. 아부는 바로 싸구려 칭찬이다. 언젠가 나는 아부를 제대로 정의한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아부란 상대의 자기평가와 일치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랠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곧 당신의 모습이다. 만약 아부가 능사라면 누구나 아부를 따라 할 것이며 누구나 인간관계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특별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의 95%가량을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데 사용한다. 당장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러면 입에서 아부가 나오는 순간 스스로 거짓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싸구려 아부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 나의 스승이다. 나는 그들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 에머슨처럼 대단한 사상가가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당연한 진실이 아닐까?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해보자. 그리고 아부는 잊자.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자. 진심으로 찬성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말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했던 말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겨서 비록 당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이 해주었던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두고두고 되뇌일 것이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첫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의 두 번째 글 사람을 다루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글이 또 여러분과 저의 행복에 기여하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